Running through the flash of neon signs, breaking all the speed of space and time. Feel the rhythm taking full control, igniting fire deep inside my soul. Infinite velocity. 오늘 서울 미션 30의 5번째 코스 시작합니다.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광진교 국단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달리기는 제가 기대했던 달리기로 왕복 없이 한 번에 집까지 달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예상 거리는 약 18.5km로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철교, 잠실대교,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한강철교, 원효대교까지 총 14개의 다리를 지나갑니다. 5월 초의 날씨는 축복받은 날과 같이 너무나도 맑고 미세먼지와 구름 한 점 없는 날이라 더욱 설렙니다. 이달 말에 참가하는 여의도 밤섬 하프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장거리주 연습을 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피치주법으로 전화한 지 얼마 안 돼요. 한동안 카본을 신지 못했는데 이번 미션5에서는 신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빠른 발구름 소리와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달려보시죠. 카보나를 신어서 그런지 페이스를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기 제2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서울에서 미세먼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얼마 될까 합니다. 일직선주로이고 사람도 많이 없어 달리기가 쾌적하네요. 카보나의 반발력으로 통통 튈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 3월 초 주법 변화 중에 잠깐 신었다가 자율신경계가 꼬여 다리에 힘이 풀린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 장비에 욕심이 없어 데카트론 카보나 신습니다. 제게 가성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신 모델은 KD900X2입니다. 달리는데 듣기 싫은 소리가 일정하게 나길래 어디서 나나 살펴본 중입니다. 결국 원인은 찾지 못했네요. 카보나의 장점으로 인해 평소처럼 달리기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신던 쿠셔널을 신고 같은 코스 달려봐야겠습니다. 차이점을 데이터로 보고 싶네요. 저기 올림픽대교가 보입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풍경에 기분이 한층 좋아지고 있습니다. 쿠셔너와 달리 케이던스를 많이 높이지 않아도 페이스가 높게 나와 엊그제 미션 4 평균 케이스 대비 6 정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화면 옆에 보이는 케이던스는 한쪽 발 기준이니 2배에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 코스는 유튜브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때 구성했던 코스입니다. 접이식 미니 배낭에 러닝 장비 간단히 채우고 출발지에 도착해 트레일 러닝 베스트에 모두를 넣은 후 달려서 집으로 복귀하는 것을 상상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코스가 두 곳입니다. 바로 광나루역과 금천구역입니다. 미션 30 안에 금천구청역 출발 코스도 있습니다. 백 1, 4분 25초, 심박수 121. 다른 것보다 날씨 좋은 날 촬영하니 지난 미션 4 반포한강공원 야간 달리기에 좋지 않은 화질 제공해드린 죄송한 마음이 이제야 없어질 것 같네요.
화면으로 보이기에는 사람들과 마치 부딪힐 듯 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피해 달리고 있습니다. 전 이럴 때 계산을 많이 합니다. 반대편 언어와 걷는 사람을 한 번에 지나치지 않으려 합니다. 대개는 제가 속도를 높여 먼저 돌파합니다. 녹화 장면을 다시 보니 또 달리고 싶네요. 오늘 장거리 달리기로 내일을 쉴 예정입니다. 전 AI에게 코칭을 받아 러닝하는 편이라 대개는 AI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코칭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리기가 끝나면 가민 앱에 나와있는 기록을 10장 이내로 캡처합니다. 그리고 챗GPT 또는 제미나이에게 사진을 첨부하고 1, 2, 3, 4 이렇게 순번 매겨가며 처음 출발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몇 킬로 지나가서 몸이 풀렸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숨이 찼는지, 숨 찬 게 괜찮아졌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써서 대화창에 입력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야, 잠실 철교와 제2롯데타워가 이렇게 가까워졌네요. 지난달까지 챗GPT 유료 버전 사용했으나 너무 두리뭉실한 대답이 많아 제미나이로 갈아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료로 쓸 때는 챗GPT 사진 5장, 제미나이는 10장이 첨부됩니다. 일단 무료로 써보실 분들은 제미나이 써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차이점은 챗GPT는 아부형이고 제미나이는 공고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달이 잠실철교 통과입니다. 제 기억엔 철교인데 양옆으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이클 타는 분이 많이 보이네요. 저속도 가면 저는 무섭기만 합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처음으로 혼자 달리기를 해봤는데 무작정 40분을 뛰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배의 근육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8번 PT 체조를 한 다음날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달렸더니 3일 정도 내에 아픔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다리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102, 4분 24초. 심박수 138. 생각보다 높은 언덕이 기다리고 있네요. 저기를 통과하다가 리듬이 깨져서 페이스가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오늘은 카보나를 신어서 걱정이 많네요. 언덕이 보기보다 길고 높습니다. 머릿속엔 미션3 남산을 생각하면서 이건 쉽다 내에게 말해주고 올라갑니다.
서울 미션의 취지가 평균 500 페이스로 10km 달리기인데 막상 찍다 보니 카메라 배터리가 1시간 남짓이라 그 안에 최대한 많이 뛰려야 하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달인 잠실대교를 통과합니다. 언덕 힘들 땐 케이던스를 높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짧고 빠르게. 예전에 산을 탈 때 지나던 고수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크게 오르면 금방 지치니 작게 오르라고요. 길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광각 카메라 그런지 가운데 길이 오히려 좋게 촬영되는 것 같네요. 내리막이라 거의 힘들이지 않고 빠른 페이스로 내려갑니다. 카보나라 최대한 수직 진폭이 높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더워지기 전이라 이렇게 뛰지 날이 더워지면 남미션은 어려울 것 같아요. 후시 녹음 영상이니 지루하실 것 같아 안전지 심박 36인 저의 달리기 여정을 얘기해 볼게요. 백 3, 4분 18초. 심박수 132. 내리막 리듬은 계속 살아서 페이스와 케이던스가 줄지 않네요. 저희 축구 특징은 페이스와 케이던스가 정비례합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달리기 위한 최종 진한 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쿠셔너 기준으로 페이스 4분 30초에서 4분 40초 이 심박이 131, 135입니다. 카보나 역시 좀 더 페이스가 빨라지네요. 원래 심박이 느린 체질입니다. 섬맥이라 몸이 안 좋지 않냐는 반문하실 듯한데 타고난 박출 랭커서 가만히 누웠으면 상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안정심박 시 심박이 43에서 45였는데 1년 좀 넘게 달리기를 하고 나니 36 정도 됩니다. 좋은 점만이 지않습니다. 헌혈을 좋아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해본 게 마지막이고 10대 때 후반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가서 헌혈하려 했는데 그때 거부당한 이후에 쭉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은 안 해줍니다. 무조건 생으로 해야 됩니다. 그나마 대장 내시경은 할만한데 위 내시경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리기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심박이 낮아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달리기 재능이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작년 처음 출전한 미니언즈 10K 대회 때 그게 아닌 걸 알았죠.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어느 남자 둘이 산속에서 몇 년간 바둑을 살다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잘한다고 했고 서로 전 세계 1등과 2등이라고 했다고 하죠. 딱 제가 그 짝이더라고요. 물론 3달도 안 돼서 10K 56분 50초라는 기록이 좋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니까요. 장점이 독이 되었던 게 저입니다. 심장이 좋아서 10km 대회 직전 510 페이스로 뛰어도 되니 마구 뛰다가 정강에 통증이 생겨 한동안 못 뛰었어요. 한 2주 쉬고 3일 정도 다시 뛰고 대회 나가서 저 정도 기록을 세운 거는 개인적으로 대단하지만 여정은 그 뒤로 길게 이어집니다. 렉 4, 4분 21초. 심박수 134. 첫 달리기 대회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니언즈가 메인이라 그런지 젊은 남녀가 대부분이고 저 같은 40대 중반 아저씨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괜히 참가했나 했었습니다. 나중에 대회 영상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전 제가 아주 멋지게 달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펜시점에 들어오는 저희 모습 망가진 봄의 40대 아저씨였어요. 이때 몸무게가 77kg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때 84kg까지 찌고 등산과 걷기 운동을 겨우 80kg까지 줄여놨던 건 그나마 달리기로 했던 게 저 정도인데요. 그 몸무게와 말도 안 되는 봉을 뛰니 다리가 많이 상했어요. 신스프리트 증후군이 생겨 대회 후엔 한동안 아파 달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슬로우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12분 30초) 페이스로 달리기를 해요. 유튜브로 슬로우 조깅에 대해 찾아보고 달리기 생초보인 아내를 데리고 5주간 비도하듯 달렸습니다. 좋았던 게 저녁 식사하고 1시간 이후 바로 뛸 수 있더라고요. 워낙 페이스가 느리니 산책 수준으로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나 싶었는데 5주 뒤에 다리도 이제 아프지 않고 해서 트랙이 아닌 곳에 질주를 해보았더니 폐활량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드디어 심폐 기본기가 다져졌어요. 앞에 보이는 보행로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작은 코너예요. 몸까지 같이 기울여서 달리면 꼭 오토바이 선수들이 누워 꺾듯이 달려집니다. 보세요. 꼭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수직진 폭이 작아지면서 이런 느낌이 생겼어요. 서울 스포츠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누구나 모두에게 기록을 신문에 등재해준다는 소식에 80년대 아재인 저는 뒤도 안 들어보고 신청했습니다. 지난 미션2 서울숲 러닝 출발지인 청담대교가 보이네요. 그날은 매우 흐렸는데 완전 다른 분위기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미션2의 서울숲 흙길 러닝을 간접적으로 보시고 도전해보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양역에 출발하여 3.6km 정도만 가면 지하 연결통로를 지나 아름다운 숲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그늘 없는 곳을 달리다 보니 덥기 시작합니다. 5km 지점에서 물을 조금 마셔야겠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또 알아봤죠. 하프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는 거리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아 저도 매 10km 정도 달리던 거리를 주말에 시간을 내서 늘렸습니다. 거리를 늘리니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첫째, 목 근육이 1시간 넘게 달리기 시작하니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넘게 달리고 나면 마사지 해야 할 정도였어요. 아, 사람들이 모두 아픈 걸 참고 뛰우는구나 라고 착각했었죠. 이건 올해 2월에 원인을 찾아 해결했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은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난 미션2의 출발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로는 절반도 못 왔으니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둘째, 또다시 다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실스프린트가 아니라 장경인대 증후이 생겼어요. 거리는 늘었는데 수직 진폭이 높은 상태로 오래 달리니 증상이 심해졌어요. 거기다가 대회 한 달 전에 첫 학부 대회 기록을 내고자 실력 단련 유지에 카보나 신고서 신나게 달렸다가 러너스니, 그러니까 승계대퇴 증후군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그때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면서 뛰는 주법으로 교정하니 페이스가 올라가서 피로가 누적되고, 그것도 모르고 장거리를 달리니 또 2주 전에 맛이 갔습니다. 강제로 일주일 달리기를 하지 못하고 대회를 나갔습니다. 105, 4분 29초. 심박수 133. 서울 스포츠 하프 마라톤 대회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11월 30일인데도 날씨가 춥지 않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서 마포를 거쳐 여의도, 동작대교까지 매일 차로 지나다니는 거리를 뛴다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 지난 미니언지 대회는 자전거 도로로 뛰는 대회라 그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리주를 26km까지 달려봐서 거리된 부담감은 없었는데, 과연 내가 1시간 50분을 해낼 수 있을까? 연습 때는 한 번 해봤지만 그때 잘못된 주법이라 다르게 뛰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시간 40분 8초. 기록으로 대단히 잘했지만 대회 전략이 없이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후반에 가방용 스피커 맨 사람이 앞에서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달리는데, 심지어 저보다 살짝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라 짜증이 나서 5분 페이스라고 제치다 보니 3분 50초 페이스까지 달렸네요. 후반에 동작대교 쪽을 완복하는데 오르막 내리막이 많았고, 코스에 대해 사전에 알아보지 않거나 동작대교 턴하고 나서 모든 체력이 갑자기 고갈되었습니다. 그간 앞서갔던 사람을 다 잡았는데 다시 잡혔습니다. 벌써 6번째 달인 영동대교에 보입니다. 그나마 아내와 딸이 도착 지점에서 응원 나와주면 쥐어짜서 달리는 게 저희 기록입니다. 아내는 9초만 빨리 들어왔어도 1시간 30분대인데 아깝다고 했지만 저는 기록에 대해 대만족이었습니다. 더욱더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3시간은 기자리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초록초록하니 코스가 너무 아름답네요. 얼마 전 우중충한 날씨에 달렸던 곳이 맞나 싶습니다. 대회 다음날이 되자마자 회복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정말 아파서 3km 정도 아주 천천히 뛰었고, 다음날은 3.6, 그 다음날은 6km. 신기하게 회복시키니 몸을 더 빨리 회복시키는 게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딱 2주 만에 10km 5분 23초 페이스로 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겨울러닝의 장점과 준비사항을 유튜브로 찾아봤고, 챗GPT 이용한 달리기 기록 피드백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스포츠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 이후 다른 변화는 보강 운동입니다. 전에는 맨몸 스쿼트 500개 정도 했는데 그걸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무엇일까 찾아보는데 우연히 캐틀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가성비 물론 달리기에 최적화된 운동이에요.
보통 헬스장 운동은 신체 전면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달리기는 신체 훈련과 코어가 중요합니다. 후면사슬이라고 신체 뒷면의 근육을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근육들을 보강하고 근막 연결 신경계를 학습하기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캐틀벨을 다이소에서 5kg짜리 5,000원에 판매합니다. 처음 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다이소에서 구매하셔서 자세 연습부터 하시고 조금씩 늘려보세요. 106, 4분 41초. 심박수 129. 요즘은 양팔 캐틀벨 스윙을 12kg으로 1분간 연속해서 진행, 1분 휴식, 이렇게 한 세트로 4세트를 합니다. 마지막 4세트는 16kg로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한팔 스윙까지 8세트를 했습니다. 부상이 걱정되시면 꼭 보강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10분 투자로 아프지 않은 여유로운 달리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 폼을 바꾸시면 겨울러닝이 필수 같습니다. 지난 겨울 영하 15도까지 떨어져도 10km씩 달렸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추울 때는 절대 빨리 뛰시면 안 돼요. 부상이 오기 쉽습니다. 몸도 충분히 집에서 풀고 나가세요. 전 달리기 출발 전 캐틀벨 스윙을 한 50개 정도 하고 나갔습니다. 열이 약간 난 상태로요. 겨울에는 천천히 달리니 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지루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메트로놈과 음악이 섞인 유튜브를 들으면서 뛰는 거예요. 처음엔 170 케이던스로 맞추고 2주 넘게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 추우면 180 케이던스로 뛰어봅니다. 단순히 메트로놈 소리로만 들으며 지루하니 음악같이 들으며 리듬에 맞춰 몸을 기계처럼 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엔 케이던스에 맞춰 템포를 조절한 음악만 들어도 똑같이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1월까지 2달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코칭을 받으면 폼도 교정이 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자세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냥 기록만 캐치해서 올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답변을 해줄 거예요. 대박 이름도 러닝 분석방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코칭이 이어지게 되니까요. 겨울 장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네요. 일반적으로 러닝화는 바람이 흉흉 들어와 발이 시려서 뛸 수가 없어요. 최소한 박스 테이프라도 러닝화에 붙여 바람을 막아주세요. 전 생일 선물로 나이키 페가수스 41 보어텍스를 받아서 겨울 내내 잘 신었습니다. 그런 방지와 방수 그리고 적당한 쿠션이 부상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사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데카트론 장갑입니다. 손이 시려움을 완전히 막아줍니다. 머리 덮개가 손목에 나와 장갑 위로 더 씌워지니 이만한 장갑은 없습니다. 겨울엔 공기가 차서 폐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여 코로 숨쉬기를 추천하시는데 전 그냥 러닝 마스크를 쓰고 입으로 숨쉬었습니다. 추울 때 옷을 겹겹이 입으세요. 약간 추워야 합니다. 춥게 입어도 뛰고 나면 땀으로 속을 흠뻑 젖어버리곤 합니다. 빨리 뛰지 않아도 땀은 많이 납니다. 목 통증을 겨울 러닝에서 해결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겨울 숨쉬기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숨을 내쉬는 게 들이쉬는 것보다 중요하다 하여 깊게 내쉬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깊게 내쉬다 보면 뱃속에 있는 모든 공기까지 끌어다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배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럼 목이 아프지 않아요. 목의 통증이 자세보다 호흡 잘못되어 승모근 쪽이 긴장이 되어 발생하더라고요. 호흡을 바꾸니 통증은 지금까지 사라졌습니다.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달리기 대회를 신청해 보려고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대회는 참가 신청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감에 순식간이거나 자기네 브랜드 사야 하거나 해서 서울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방대회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우자파 마라톤 대회를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침
마침 3월 초에 이사하게 되어 한강에 달리기를 할 수 있어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벌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쿠션 R을 신고 달렸습니다. 제 V2 맥스가 원래 2월까지 57이었는데 59까지 단번에 오르더라고요. 템포런도 해봤습니다. 107, 4분 43초. 심박수 128. 페이스를 가둬도 지속 달리기 한다는 게 어려웠지만 최대한 억누르고 달렸습니다. 지금은 폼이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다시 착각에 빠져 큰 문제를 발생할 뻔했습니다. 폼이 바뀌고 엉덩이를 밀면서 달리는 방법을 알고 나니 힘들이지 않아도 페이스가 빨라진 게 느껴져 제 실력이 급상승한 줄 알았습니다. 챗GPT가 추천하지 않았는데 카보나 신고 뛰면 430 페이스 템포로는 7, 8km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예상하시겠지만 3km 정도 빠르게 뛰고 5 페이스로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신경계 연결이 끊어져 다리에 힘이 빠져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회 코앞인데 너무 절망적이네요. 꼭 대회 전에 오버해서 망친 건 습관인가 봅니다. 신경계가 끊긴 게 뭐냐면요, 챗GPT에 물어보니까 신견, 근, 억제라고 특정 근육이 갑자기 동원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없이 출력 저하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피치 주법으로 바뀌고 있는데 다시 다리를 멀리 뻗으며 달리니 패턴 변화를 신경계가 따라오지 않아 생기는 거랍니다. 부상이나 근력 부정이 아닌 신경계 학습 과정이라고 하네요. 카보나를 괜히 신고 무리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다신 신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황의조 선생님께서 왜 카보나 신지 말라고 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복부 건들지 않고 속도를 어떻게 늘리는가 했더니 리듬 속도를 올리기로 해서 그때부터 팔에 리듬을 실어서 다리까지 연결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팔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놈 속도로 귀엽게 박자 있게 흔들기 시작하고 그 리듬을 가슴, 배, 허리, 다리까지 천천히 이어진다고 상상하며 뛰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연습하고 대회 나가게 됐습니다. 무지어프 마라톤 대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카보로딩을 찾아보고 조금 적응해보았습니다. 바나나를 사서 대회 이전부터 중간중간 섭취했습니다. 아침에 먹을 햇반과 김도 준비했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젤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젤이 초반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출발 전 1km 정도 신경계 정리 후에 천천히 조깅한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번 대회 운영 전략도 잘 짜잘했습니다. 첫 1km만 5분 2초 페이스였고 7km까지 4분 40초 페이스로 누르며 뛰다가 마지막 남은 2km 구간에서 전력을 짜내 완주했습니다. 대회 기록은 1시간 34분 58초, 5분 이상 단축했습니다. 중간에 어필이 많았음에도 이 정도 했다는 데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피치주법으로 뛰어 다리 데미지가 적고 대회 바로 후에 운전해서 이동하고 회복 능력까지 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4분 50초. 심박수 127. 지난번 미션2에서 흐린 날씨에 보았던 뷰가 아쉬워 벽별로 세워봅니다. 노을뷰를 보는 곳이지만 지금 날씨에도 충분히 멋진 뷰를 선사할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빨간 구조물 보이시죠? 들렀다 가야겠습니다. 저기 멀리 남산도 보이는데 카메라에 담아지지가 않네요. 오늘 오후 석양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중형천의 진입으로 원로가 끊겼는데 어떻게 이어졌는지 궁금했는데 조금만 따라 올라가면 다리가 있네요. 다음 미션은 중형천에 내려오는 코스를 찍어봐야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것도 궁금합니다. 9km 통과입니다. 4분 54초, 심박수 123입니다. 백, 9, 4분 54초. 심박수 123.
저기 1시 방향에 방앗간이 있네요. 자전거 탄 참새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 참새가 아니니 패스합니다. 여기 여름 달리기 하기 좋습니다. 그늘이 져서 그나마 괜찮겠네요. 네, 14분 50초. 심박수 114.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런지 여기부터 러닝크루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같이 단체 활동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면 이런 크루 활동은 자리는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처음으로 가족이 하는 타임과 2인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5km 정도 공간 능력이 이상한 동생인데 서울 러닝코스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제가 무리하게 14.3km를 함께 달렸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혼자 달리면 절대 이 정도 거리에 이 페이스 했는데 같이 해서 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도 거의 혼자 뛰는 편이라 재밌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옥수역이네요. 달리기 접근하기 대화 출발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러닝크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알겠네요. 백 11, 4분 54초. 심박수 125.
9번째 달이 한남대교를 지나갑니다. 카메라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아 최대 거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백 12, 4분 46초. 심박수 124. 최대 카메라 저장 거리를 초과했습니다. 언제 꺼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분 49초. 심박수 127. 이렇게 오래 카메라가 유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상 1시간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때부터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녹화 버튼으로 1시간째 뛰어왔나 하는 생각. N성향인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확인하고자 카메라 전원 껐습니다. 다행히 녹화는 되어 있네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카메라 보고 원래 목표인 거리인 18.5km까지 다 왔을 때 갑자기 날씨가 아까워 하프를 마저 뛰어보지 않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제가 세운 목표를 스스로 깨고 나아가는 오늘의 행동이 앞으로의 삶의 큰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워지기 전에 좋은 코스, 좋은 장소 모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모두 뻗어나세요. Neon rivers in the concrete flow, leaving shadows in the afterglow. Every heartbeat syncs up with the pace, lost in rhythm, time and space. On this golden mile we're chasing stars, pushing past the limits, breaking bars. Feel the pulse.